안녕하세요. 잘리브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좀 어느 정도 이제 보시다 보면 대충 지금 그 가상자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나, 거대한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나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5만 달러 위까지 이제 돌파를 한 이후에 제가 지금 방금 녹음하기 전에 5만 2천 달러까지 넘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 100% 확실하진 않지만 전문적인 차티스트와 그 몇몇 분들 그리고 제 개인적인 뇌피셜과 모든 것을 믹스해서 그 이후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 비트코인에 관해서 그리고 알트코인은 지금 사실 원화로 했을 때는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데 진짜 알트코인 상승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지금 그냥 멱살 잡아서 질질질 끌려가는 거고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버리면 사실 사토시 마켓에서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몇 개 알트코인은 오히려 급상승을 해버리고 있거든. 지금 제가 가만히 보니까 호라이젠 그리고 BNB, 호라이젠 코인이라고 아마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에 있는 코인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그것도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저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BNB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크레딧 코인이라고 하는 코인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간간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따 다른 방송에서는 왜 이런 코인들이 지금 오르고 있나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어쨌든 지금 사토시 마켓에 있는 대부분의 코인들은 지금 사토시가가 계속해서 이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멱살 잡고 질질 끌려가는 형국인데 계속 그렇게 끌려가진 않을 거다. 그리고 XRP도 이제 법원 심리가 이제 며칠 남진 않았잖아요. 악재 뉴스가 아마 계속 터질 거예요. 예. 터지고 또 어느 순간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계속 흔들어댈 거예요. 근데 강력하게 홀딩하실 분들은 펀더멘탈을 믿고 강력하게 홀딩해 보세요. 예.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아마 집회가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초보 투자자는 웬만하면 XRP는 사지 마시고 비트코인 캐시도 아마 전문적인 트레이더도 지금 현재 이제 가지고 있기가 아마 되게 불편할 정도까지 아마 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또라이 삼형제라고 제가 여기 또라이 코인 삼형제라고 여기 지어놓은 이유가 이게 그냥 제가 장난삼아 지어놓은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어서 여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매번 계속 보여드리잖아요. 그냥 그거를 이제 간과하지 이거는 뭐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없다라고 해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딱 해놓은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으니까 해놓은 거고 결과는 분명히 나올 거고 비트코인이 50달러였을 때 친구한테 이제 추천한다. 근데 그때 안 샀다. 500달러일 때 친구한테 추천한다. 그때 안 샀다. 제가 참고로 제 아는 지인한테 아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좀 부자예요. 그러니까 뭐 역삼동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역삼동에 뭐 건물주 딸인데 그 친구한테 이제 그 권한 적이 있었어요. 100만 원 밑에 있었을 때 그때 뭐 2016년도 그때 근데 그때 뭐 콧방귀도 안 끼더라고요. 예, 그때 그랬었는데 어저께 이제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비트코인을 매입했어요. 매입하더라고요. 예, 카카오 주식을 매도를 하고 근데 저는 그냥 분할 매수로서 매주마다 특정 요일을 정해서 그냥 너무 많이 올라갔다 생각하지 말고 5억까지 갈 거다, 10억까지 갈 거야라는 생각으로 그냥 샀다 팔았다를 하지 말고 샀다 팔았다를 자꾸 해. 근데 샀다 팔았다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샀다 팔았다를 계속하면서 또 마이너스 나고 또 사고 마이너스 나고 또 사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속적으로 그냥 꾸준하게 매입해라. 비트코인은 차라리 그게 날 거다. 수익률 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아마 지속적으로 아마 매 주마다 아마 매입을 할 거예요. 그게 뭐 몇백이 됐던 몇십만 원이 됐건 그렇고 지금 현재는 이제 5만 달러가 넘어가니까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 뭐 네이버, 다음에 뭐 하다못해 MBC, KBS, SBS 전면적으로 다 뭐 미국 같은 경우 CNBC부터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다 보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되게 많이 갖잖아요. 그러니까 대중은 그렇다는 거죠. 예. 이때 누가 많이 관심을 가졌겠어요. 이거 이러다가 사라지겠지. 그렇게 다 대부분의 시선은 아마 그랬었겠죠. 근데 지금도 사실 저는 늦었다고 생각 안 해요. 지금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조차. 그러니까 2018년에 우리가 폭락했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되게 많이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이러다가 또 폭락하면 나 끝장난다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때랑은 상황이 되게 많이 틀려요. 지금 블랙락이라든가 뭐 테슬라라든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부터 해가지고 뭐 멜론뱅크부터 해가지고
제도권 금융에 들어가는 바로 코앞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안도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했고. 근데 하여튼 뭐 긍정적으로 흘러가니까 좋고,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부터 이제 말씀을 풀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세요. 여기 양봉 캔들이 나왔어요. 자, 여기 보면 무슨 의미냐면, 사실은 이 도미넌스가 뭐 가격을 얘기해 주는 건 아니지만 딱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추세를 딱 잡아 나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여기서부터 더 올라갔을 거예요. 제가 아까 이거는 새벽 3시 42분에 캡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가 설 정도까지, 67 정도까지 올라가려면 비트코인이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가야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알트를 팽개치고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라고 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포지션은 다 각자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딱 밸런스 있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신 분들 위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딱 당연히 비트코인 우위죠. 지금 보면 이더리움도 그냥 질질 끌려가는 형국이고,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올라가긴 하지만 달러 차트에서 올라가는 거지, 이게 사토시 마켓에서 끌려가는 차트라서 사실 알트코인이 지금 뭐 대대적인 방향성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비트코인은 당분간은 조정과 스테이블한 어떤 그런 걸 유지하면서 당분간은 지속적인 상승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 개진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 업비트와 바이낸스의 김치 프리미엄으로 봤을 때 지금 보면 다시 역프리미엄으로, 어저께까지만 해도 프리미엄이 좀 올랐었거든요. 김치 프리미엄이. 근데 다시 역프리미엄으로. 그래서 그냥 뭐 역프리미엄이 0.20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남 안 하고, 어쨌건 뭐 5,700만 원, 5,800만 원, 6천만 원 돌파도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현재 추세에서는. 그리고 차트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 차트를 그리신 루키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아마 비슷한 견해를 개진하시는 분들이 벌써 이틀 전부터 되게 많았었어요. 제가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보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상승 추세선을 완연하게 이제 돌파를 해서 지금 점진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번 달 중순 이후까지, 그러니까 24일에서 25일 사이까지 5,500달러, 그러니까 중간에 뭐 19일부터 18일 사이까지 5,500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25일 구간까지 6,000달러, 그러니까 6만 달러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5만 5천 달러에서 멈출지 아니면 6만 달러까지 지속적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은 특성이 그래요. 가만히 있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계속 상승 랠리를 펼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알트코인이 일어날 틈이 없어요. 근데 어쨌건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갔다 오른쪽 어깨를 만든 다음에 떨어지면 그때서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알트코인들은 상상할 수 없이 급등을 해버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비케 같은 거, 그런 거 뭐 100만 원을 뚫어버릴 거고, 이더리움도 지금 계속 못 가고 있는데 200만 원은 넘었죠. 질질 끌려가서. 근데 아마 어느 순간이 되면 250만 원을 보고 쭉쭉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걱정들 너무 하지 마시고, 걱정들 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상황에서 자, 금융시장은 다우존스 다스닥 S&P 500 지수, 자, 그냥 조정장세로 들어갔죠. 아주 미온적인 조정장세로 들어갔어요. 이런 일이 있는 거는 다 이유가 다 있는 거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히토류, 제가 회토류라고 그랬다고 뭐라고 막 말씀하시는데, 제가 방송을 하다 보면 막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히토류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미중 갈등 때문에 그게 아마 트리거 삼아서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1.6%를 아마 상회하면 금융시장이 아마 피바람이 불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아마 오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뭐 금융시장이 이러니까 달러 인덱스는 자연스럽게 지금 91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죠. 근데 어쨌건 조정 장세를 거친 다음에 지속적으로 아마 뭐 주식시장은 다시 올라갈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버블이 많이 껴서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건 전 내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금 가격 같은 경우는 1769달러, 1775달러. 그러니까 어저께보다 사실 더 떨어진 거예요. 24시간 기준에서 1792달러에서 1769달러. 지금 현재는
$1776 뭐 요 정도 선에서 지금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극명하게 여실하게 워낙 차이가 되게 극명하게 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2016년 2월 달에 금은을 전량 다 매도를 안 하고 지금까지 금은을 가지고 있었다면,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 가상자산 시장을 몰랐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됐었을까요? 그리고 그냥 다른 사람 쫓아서 그냥 자영업 시장에 뭐 저도 이제 투자를 해서 뭐 그렇게 그런 거를 막 꾸려 나가서 지금까지 만약에 있었다면 저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랬었을까요? 예. 만감이 교차하는 요즘에요. 저는 요즘에 그렇거든요. 여러 가지 그래서 내 판단이 틀리진 않았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판단도 절대로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틀리지 않고 그게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계좌에 분명히 드러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공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뭐 물론 중요한 건 그 공이 늘어나는 게 여러분들 계좌를 불려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중앙정부가 전 세계에 있는 중앙정부들 있죠. 뭐 미국은 미국 마찬가지, 일본, 중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세금 뜯어 먹으려고 사실 다 이런 일이 지금 다 벌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금을 얻기 위해서 궁극적인 거는. 그리고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GDLC라고 그 라지캡 펀드라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라지캡 펀드라고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을 인덱스 지수로 만들어서 이거를 분할해서 나눈 거를 그 하나로 통합한 거거든요. 그 인덱스를 추종하는 트러스트 상품인데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이죠. 근데 기존에는 XRP가 여기 껴 있었잖아요. 근데 뭐 그거는 추후에 저는 뭐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DCG에서 분명히 XRP 랩스에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 글렌 허친스 같은 경우도 예전에 과거 5년 전에 했었던 그분의 설명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걸 보고 파보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되고 확실히 뭔가가 분명히 향후에는 분명히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그 플레어 네트워크, 스파크 토큰을 이용해서 디파이하고 NFT까지 통합하는, 그리고 그 스파크 토큰을 이용해서 이더리움 그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아마 일들을 벌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소외감 절대로 느끼실 필요 없어요. 분명히 자기 자리 다 분명히 찾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 라이트코인은 그나마 시세 진폭을 그리는데 우리가 흔히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비트코인 캐시를 지금 가지고 있기가 상당히 껄끄러울 거예요. 근데 어쨌건 저는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고 뭐 뭔가 호재거리를 던지면서 뭔가 또라이기 때문에 또라이 짓을 분명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또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가 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만 5천 달러, 5만 뭐 그 정도가 되면 요 정도, 그리고 6만 달러가 되면 오른쪽 어깨를 그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오른쪽 어깨가 꺾이면서 전형적인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면서 쭉 가라앉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그래서 57까지 60을 하회해서 쭉 떨어지는 형국이 나오는 시점이 분명히 나올 거라는 거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이번 달 말 정도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비트코인 차트 보여드리는 거랑 매칭시켜서 도미넌스를 한번 맞춰보면 대충 시나리오가 나와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 주기를 잘 보셔가지고 하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 방송을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건 다들 응원합니다. 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면서. 근데 진짜 다 감사하죠. 그분들한테 진짜 감사하고, 저도 나중에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저도 좋게 보고 있는 채널들은 제가 이제 언급을 해서 좀 응원하는 그렇게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존에는 미국과 중국이 통화 싸움했다. 미중 뭐 통화 전쟁, 뭐 커런시 전쟁, 커런시 워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몇 년 전부터. 근데 여기 보시면은 고질라하고 킹콩이 싸우다가 여기 도지 있죠. 도지코인 그 시바견이 비트코인으로 딱 나와가지고 몽댕이 들고 쫓으니까 둘 다 도망가. 이게 되게 우스꽝스러운 사진인데 세계의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왜 이런 일을 지금 벌이고 있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우스꽝스럽게
그냥 만든 그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진짜 누가 알겠어요. IMF 통화 바스켓에 5대 기축 통화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이게 진짜 여섯 번째 자리에 저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친구들 있죠. 뭐 미국의 달러라든가 중국의 위에나도 마찬가지. 그리고 영국도 자, 뭐 일본도 엔화를 찍어낸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거의 마이너스 제로 금리까지 거의 다 왔어요. 여기서 금리를 더 이상 낮추면 예? 통화의 어떤 그 값어치는 휴지 조각이 돼버릴 수밖에 없고 그 통화를 이용해서 인플레이션을 이뤄내는 데까지는 한계치가 분명히 왔다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 친구가 그 통화바스켓에 IMF 통화바스켓에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내피셜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보시면 디크립토에 나온 얘기인데 세계 최대 자산 관리자 블랙록이 비트코인에서 댐블링에서 CIO 회사의 글로벌 채권 CIO는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의 매력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랙록이라고 하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예요. 사실은 뭐 음모론으로 따지면 유대계 자본하고 사실 엮여 있는 데고 우리는 보통 보면 JP모건, 골드만삭스 뭐 막 그런 것만 되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뭐 딜로이트라든가 뭐 그거는 뭐 성질적으로 약간 틀린 기업이긴 하지만 블랙록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파워 면에서는. 근데 사실 이런 기업들이 비트코인에 관해서 뭐 대차 대조표에 넣는다든가 상품을 출시한다던가 하려고 한다는 그 스탠스를 매스미디어를 이용해서 지금 리브라는 거거든요. 대중들한테 환기를 시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테슬라를 통해서 환기를 시켜주고 있고. 그러니까 2017년에 불장이 두 달 만에 왔었고 두 달 만에 2018년 1월 달에 들으면서 급락을 했었던 데랑 지금 시장 환경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냥 아직까지 그냥 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CNBC 얘기 나와서 그냥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제프 베조스가 이번 주 그러니까 화요일 날 보러 앨런 머스크를 앞질렀다. 그러니까 자기 자산 규모에 있어서 부자 규모에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테슬라사가 그 대차대조표에 비트코인을 넣겠다. 그리고 자동차를 비트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얘기랑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대차대조표에 비트코인을 넣겠다. 아마존에서 결제 시스템에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을 채용하겠다라는 얘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파급력은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국한된 얘기지만 그 산업에 관한 얘기지만 이거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사용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상관관계가 다 있어요. 우리 실생활하고 관련 있는 거네요. 남녀노소. 10대부터 70대 할아버지까지. 7, 80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느 시점이 되면 아마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아마존에서. 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빗비넥스가 여기 보시면 코스모스는 지금 조정장세로 들어갔잖아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다른 코인 죽어 있을 때 혼자 막 랠리를 많이 펼쳤잖아요. 근데 2월 18일이거든요. 오늘 그 여기 보시면 빗비넥스가 여기 스타게이트 업그레이드에 관해서 지원할 거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코인 마켓 카리나 각종 그 알트코인에 관한 이슈거리가 있을 때 당장 당일날 내가 매도해야 될 게 아니라 그 며칠 전, 하루 전 정도 있죠. 이틀 전. 그때가 아마 가장 좋은 매도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식에도 격언이 있잖아요.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치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스트라티스 같은 경우는 3월 8일 날이거든요. 그 메인 어떤 그 이슈가 던져진 날짜가.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날짜가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고가에 물려 계신 분들, 저는 이제 1,400원에 말씀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2,500원에 물리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야.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상승하면 올라타시더라고. 근데 그러지 마시고 어쨌건 물려 계신 분들도 탈출할 기회가 분명히 올 거예요. 3월 8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점에 약간 걸어두시고 스탠바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벡트에 관해서 오랜만에 뭐 제가 트윗에서 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조용조용하죠. 근데
그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이사인 글렌 허친스라는 그분 있죠.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이사라는 분이 사실은 이 벡트 거래소에도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이릭스 S라고 있어요. 이릭스 X라고 있는데 거기도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CBOE, CME 선물 시장에 관해서도 그분이 사실은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진짜 마스터는 그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다 세워놓은 건 베리 실버트고,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침판으로 투자 전략을 짤 때 그분이 과연 뭐라고 언급을 했었나, 베리 실버트는 과연 어떻게 이 시장을 바라보나, 그 방향성대로 가는 게 아마 맞을 거예요. 큰 수익을 줄 거라 생각하고, 자, 이 차트는 비트코인이 2020년에 그 4월달에 상승세경 패턴이 있다가 여기서 급작스럽게 추세 돌파하면서 엄청나게 급등한 적이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현재 여기 보시면 1시간짜리로 봤을 때 여기서 급작스럽게 쏠 확률이 되게 높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55,000원에서 더 보면 6만 달러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알트코인은 질질 끌려갈 형국이 올 거다. 그리고 나서 도미넌스상 봤을 때 오른쪽 어깨를 만들면서 그 수렴 부분이, 그 패턴 자체가 끝나면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형국이 나오면서 진정한 알트코인 불장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많은 대중들은 아마 패닉하거나 좌절해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조금만 한번 기다려 보세요. 자, 그리고 FOMC 회의록의 연준이 자산가치 상승 압력을 보고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요소를 무시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금리 인상을 언제 할까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많은 대중들이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연준에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과연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올해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근데 여기 지난 1월달 회의록을 추려서 이 한 문장을 보시면 되는데, 이때 자산가치 상승 압력을 보고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요소를 무시할 거다. 그걸 인플레이션이 2%를 상회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돈을 지속적으로 풀 거다. 금리는 인상하지 않을 거다. 사실 이게 CNBC부터 해가지고 이런저런 제로헤지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매스컴에 아마 되게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냥 지금 FOMC에서 뭐 FED에서 하는 뭐 그런 거에 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호라이젠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게 6개월짜리거든요. 자, 보시면은 6개월 전에 얼마였었냐면 5달러였어요. 5달러에서 6달러였어요. 그러니까 한 6,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6,000원짜리가 6개월 만에 지금 보면 75달러죠. 75.397달러인데 한 8만 원 몇천 원? 한 8만 원 정도 언저리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건 되게 많이 올라서 저도 기분이 좋고, 제 구독자님 중에 익명성 코인의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포텐셜에 관해서 좀 좋게 보시면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 환호성을 아마 칠 거예요. 근데 코베 상장이 아직 안 했다. 코베 상장도 아직 안 됐고, 젠두라고 사이드 체인하고 관련된 어떤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쨌건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진짜 호재거리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베리 실버트와 그 이면에 있는 제네시스에서 아마 통제를 아마 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제네시스가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전체적인 물량 조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문 트레이더들이. 그들이 아마 이 코인에 관해서는 지금 핸들링을 하는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많은 물량을 본인들이 또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쨌건 그걸 또 말씀드리고, GCash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GCash가 참고로 빗썸에서는 3월달 둘째 주까지 3월달 둘째 주까지 결론이 날 거예요. 익명성 코인을 킵할지 아닐지.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특근법 사항을 보면 제가 알기로 익명성 코인에 관해서는 좀 약간 배척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G캐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바이낸스 거래소를 열어두시고 나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다 생각하시면 그쪽 거래소로 옮기세요. 바이낸스로 옮기시고 나는 익명성 코인 관심 없다. 여기서 그냥 상장 폐지 돼버리면 끝이다. 그러면 그냥 좀 올랐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매도를 치시고 다른 코인으로 사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요즘에 한계에서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플립사이드 크립토라고 제가 이제 누누이 계속 광고를 하듯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뭐 코베랑 DCG 그룹이 다 껴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믿으시면 되는 데고, 판테라 캐피탈이나 뭐 이런 데가 다 이제 재미니 거래소도 하다못해 다 껴있는 데기 때문에 그냥 믿으시면 되는 빅데이터, 빅데이터 어떤 그 관련 회사거든요. 그 가상자산 개개별로 빅데이터로 추론을 해서, 예, 대충 어떤 그 등급을 매기는 어떤 그런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에서 여기 보면은 커뮤니티 콘솔을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알고랜드 그리고 테라 프로젝트, 그러니까 샘플링은 테라 프로젝트 얘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USDC 그리고 니어 프로토콜 하고 폴로라고 하는 또 코인이 있어요. FLOW. 그리고 옵스. 한국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이 물려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그리스? 네, 그리스하고 뭐 관련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던데. 근데 어쨌든 옵스인가? 예. 이 코인도 제가 예전에도 아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코베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코베에 아마 상장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코인도, 예, 그 스캠은 아니에요. 스캠은 아니에요.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스캠은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어쨌건 테라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테라를 되게 긍정적으로 보나 봐요.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도. 근데 테라 루나 코인이라고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사토시 마켓에서 수렴이 끝났는지 아니면 조정이 어느 정도 1차적으로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루나코인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가져가셔도 제가 보기엔 아마 큰 자산이 될 거예요. 워낙에 엄청 쌌거든요. 제가 알기로 몇백 원밖에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거대 진폭을 그리고 조정 장세에 있긴 하지만 그 친구가 아마 거기서 멈추지는 않을 거예요. 테라 같은 경우도. 예, 그래서 관심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되고, 테라코인, 그러니까 루나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업비트에서도 상당히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다 알고 보면 다 이유가 있거든요. 예. 다 그게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알고 보면 그게 다 뒷배경을 보면 그 뒷배경에 그 보면 그 인물들이 다 이렇게 연결 구도가 다 관련이 돼 있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다른 방송에서 이제 다른 채널, 다른 방송 만들 때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이번 영상의 핵심에 관해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지속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알트코인 사토시 마켓은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라. 거대한 알트코인 상승장이 다가오고 있다. 예. 예,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좀 제가 말이 좀 두서없이 길었네요. 예, 항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되게 긍정적으로 좋게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요즘에 너무 기분도 좋고, 예, 요즘에 하여튼 되게 좋네요. 예, 항상 감사합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